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밤 다짐하고 아침마다 각오를 다지고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정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의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환경을 설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한 의지력이 개입할 여지조차 없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날에는 강철 같은 의지로 시작합니다. 냉장고 앞을 지나가며 나는 강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3일째, 4일째가 되면서 그 의지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냉장고에는 여전히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고 당신의 주방 서랍에는 여전히 과자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환경을 바꾸지 않고 오직 의지력만으로 승부하려 했습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건강한 식단을 원한다면 집안의 모든 정크푸드를 지워버립니다. 개인 영양사를 고용합니다. 건강한 식재료만 배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력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돈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번 달부터는 꼭 저축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월급이 들어온 통장을 바라보며 이번 한 번만이라는 유혹에 무너집니다. 반면 부자들은 급여가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둡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쓸 돈을 볼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설계의 힘입니다. 당신의 의지력은 유한합니다. 매일 수백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대인의 뇌는 이미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은 커피 대신 물을 마시자, 오늘은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타자, 오늘은 배달 음식 대신 집에서 요리하자 와 같은 수많은 미시적 결정들을 의지력만으로 올바르게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설계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물병을 항상 채워두고 커피 머신 근처에는 가지 않는 동선을 만듭니다. 교통카드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충전해두고 택시 앱은 휴대폰에서 삭제합니다. 주말에 미리 일주일치 도시락을 만들어 냉동실에 보관해둡니다. 이렇게 되면 의지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당신을 대신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부자들이 가진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 매일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 번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이후로는 그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마치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댐을 건설하는 과정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완성되면 그 이후로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당신의 재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이번에는 꼭 저축하겠다고 다짐하는 대신 급여 계좌에서 자동으로 저축 계좌와 투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생활비 계좌에는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축을 하기 위해 의지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대신해서 부자가 되는 길로 안내해줍니다. 부자들의 환경 설계는 단순히 돈 관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일상을 성공을 위한 환경으로 설계합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아침 루틴을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아침 오늘은 운동을 해야겠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운동복은 이미 전날 밤에 침대 옆에 준비해 두었고 헬스장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와의 약속도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힘입니다. 그들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자동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어가도록 설계해둡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들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성공을 향해 흘러갑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매 순간 의지력을 소모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한 번의 설계로 평생 올바른 선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둡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전투를 벌이지만 부자들은 전쟁 자체를 피해갑니다. 당신이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패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의지력이라는 가장 불안정한 도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피로해지고 결국에는 지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환경은 다릅니다. 환경은 24시간 지치지 않고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환경은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도, 의지력이 바닥났을 때도 변함없이 작동합니다. 환경은 당신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워렌 버핏을 보십시오. 그는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며 오늘은 어떤 주식을 살까?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그 시스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의 투자 결정은 감정이나 순간적인 판단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매일 오늘은 어떤 혁신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객 중심이라는 하나의 원칙을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고 그 시스템이 알아서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환경, 모든 의사결정이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환경을 설계해 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한 번만 영웅이 되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그 시스템이 당신을 대신해서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신의 현재 환경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냉장고 안에는 건강한 음식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정크푸드가 들어있습니까? 당신의 책상 위에는 자기 개발서가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만화책이 놓여 있습니까? 당신의 휴대폰에는 어떤 앱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매일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다면 당신은 매일 그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기 위해 의지력을 소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없다면 의지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돈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을 매일 의지력으로 이겨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둡니다. 신용카드는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현금은 최소한만 들고 다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매번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하도록 만들어둡니다. 이런 작은 마찰들이 충동 구매를 막아줍니다. 구매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카드를 찾고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가? 라고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이런 작은 마찰만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축과 투자에는 마찰을 최대한 줄여둡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해두고 투자 앱은 휴대폰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고 투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둡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설계의 핵심입니다. 좋은 행동은 쉽게 만들고 나쁜 행동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대신 환경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너무 자기적이야. 인생이 그렇게 계산적일 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은 이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이 설계한 환경이 아닐 뿐입니다. 당신이 매일 지하철에서 보는 광고들, 당신이 자주 가는 편의점의 진열 방식, 당신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십억 원을 들여서 당신이 그들의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환경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당신의 심리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당신이 지갑을 열도록 만드는 환경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들어냅니다. 편의점에서 과자가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는 것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금 주문하면 내일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도 모두 당신의 환경을 설계해서 당신의 행동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계한 환경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환경을 설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것인가? 부자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설계한 환경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스스로 환경을 설계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켜면 가장 먼저 소셜미디어 앱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앱 아이콘의 색깔, 알림의 타이밍, 피드의 구성, 모든 것이 당신이 더 오래 머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의 첫 화면에 주식 앱, 뉴스 앱, 독서 앱을 배치해둡니다. 소셜미디어 앱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거나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자연스럽게 유익한 정보에 노출되도록 환경을 설계해둡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누적되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10분씩 소셜미디어를 보는 사람과 매일 10분씩 경제 뉴스를 보는 사람은 1년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의지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환경 설계의 차이입니다. 부자들이 가진 또 다른 환경 설계의 비밀은 바로 사회적 환경입니다. 그들은 자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는지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만약 당신 주변 사람들이 매일 돈 없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부족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 주변 사람들이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마인드셋을 갖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맥을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참여하는 모임들, 당신이 속한 커뮤니티들이 모두 당신의 환경의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성장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고급 동네에 사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허영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환경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마인드셋을 배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 설계의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순히 오늘의 선택만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아이들의 환경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교에 보낼지, 어떤 활동을 시킬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할지 모든 것이 전략적으로 계획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환경이 뭐가 중요해?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환경에서는 적은 노력으로도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환경은 당신의 노력에 레버리지를 제공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과 집에서 공부하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헬스장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성장하는 회사에서 하는 것과 침체된 회사에서 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면 같은 노력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을 구매하는 것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환경에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책들로 서재를 채우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당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구매하십시오. 이런 투자들이 당신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무작정 비싼 것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 요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단순히 책을 많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침실에 침대 옆 테이블에 책을 두고 거실에 소파 옆에도 책을 두고 화장실에도 책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리모컨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운동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단순히 헬스장 회원권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복을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두고 운동 가방을 현관문 옆에 두고 헬스장을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밀한 환경 설계가 바로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큰 그림뿐만 아니라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환경의 변화가 큰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이 설계한 환경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알림, 뉴스의 헤드라인, 메신저의 메시지들이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을 미리 정해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설계해둡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오늘의 목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야 외부의 정보에 노출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로 시작한 하루와 긍정적인 계획으로 시작한 하루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의 환경 설계는 시간 관리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설계합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결정들을 미리 자동화해둠으로써 정말 중요한 결정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뭘 입을까라는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옷을 선택하는 데 쓸 정신적 에너지를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 피로를 피하는 환경 설계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결정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매일 수많은 사소한 결정들에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길로 갈지, 이런 결정들을 매일 새롭게 내리느라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이미 지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일상의 루틴을 철저히 시스템화해 둡니다. 언제 일어날지, 아침에 뭘 먹을지,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할지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에 쓸 에너지를 절약해서 더 중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분석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소한 결정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들을 미리 내려두십시오.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옷을 미리 준비해두고 출근길을 미리 정해두십시오. 이런 작은 시스템화가 당신에게 엄청난 정신적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바로 당신이 더 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자들의 환경 설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보 환경입니다. 그들은 어떤 정보에 노출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무작정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의 정보만을 선별해서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무작위로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을 읽고 온갖 종류의 뉴스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흐려놓습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둡니다. 경제 전문지, 업계 리포트,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같은 고품질 정보만을 선별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타이밍도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뉴스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특정 시간을 정해두고 그때만 정보를 확인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환경의 설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일지보다 무엇을 거부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매일 받아들이는 정보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정보들이 정말로 당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오락거리에 불과합니까? 만약 후자라면 과감하게 차단하십시오. 뉴스 앱의 알림을 끄고 불필요한 유튜브 채널을 구독 해제하고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대신 그 시간을 자기계발서 읽기, 온라인 강의 수강, 전문가 팟캐스트 듣기와 같은 유익한 활동으로 채우십시오. 정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뉴스에 매일 노출되던 뇌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정보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기회를 발견하는 눈이 생겨납니다. 부자들이 활용하는 또 다른 환경 설계의 비밀은 바로 실패 방지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한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실패를 방지하는 환경도 함께 구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실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투자에서 이것은 손절매 시스템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손실을 키우지 않도록 미리 손실 한도를 정해두고 자동으로 매도되도록 설정해둡니다. 사업에서는 비상자금 시스템으로 나타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둡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한도를 낮게 설정해두고 과식을 방지하기 위해 집안에 간식을 두지 않고 늦잠을 방지하기 위해 알람을 여러 개 설정해둡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당신이 완벽한 의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에어백처럼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위험한 순간에는 생명을 구해주는 장치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과신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자들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둡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관리입니다. 완벽한 의지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력이 약해져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두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약점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시스템을 구축해 두십시오. 돈 관리에 약하다면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운동에 의지가 약하다면 친구와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면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십시오. 환경 설계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지속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단기간의 폭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장기간의 꾸준한 진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작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서 점차 무게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설계에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다가 부담을 느끼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처음에는 매일 1페이지씩만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운동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처음에는 매일 5분씩만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축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처음에는 매달 10,000원씩만 저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부담이 없어서 지속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습관이 자리 잡히면 점차 강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매일 1페이지가 습관이 되면 2페이지로, 2페이지가 습관이 되면 5페이지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진적 접근법이 바로 부자들의 환경 설계 철학입니다. 그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부의 축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all or nothing 사고방식에 빠집니다. 이번 달부터는 용돈의 50%를 저축하겠다. 내일부터는 매일 2시간씩 운동하겠다. 와 같은 극단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대부분 며칠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부자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이런 접근법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복리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큰 차이가 됩니다. 환경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가 작은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작은 행동의 변화가 누적되어서 큰 결과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은 이런 복리 효과를 환경 설계에도 적용합니다. 그들은 오늘의 작은 환경 변화가 내일의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꾸준히 환경을 개선해 나갑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환경 설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환경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환경이 당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만약 그 방향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책상 위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고 침대 옆에 읽고 싶은 책을 두고 휴대폰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앱들을 삭제하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바뀐 하루가 당신의 일주일을 바꿀 것입니다. 바뀐 일주일이 당신의 한 달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한 달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매일 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한 번만 용기를 내서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이 당신을 대신해서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진짜 비밀입니다. 의지력의 게임이 아닌 환경 설계의 게임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행동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부자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내십시오.